내가 그거 가르쳐 주려면 그렇게 할란가 가르쳐 주면. 하사는 별로 없지 싶은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어떠한 이 마음의 자세로 가야 되느냐, 근본 원리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따르든 못 따르든 이 대자연의 법칙대로 그냥 근본적으로 이제 풀어줄 테니까. 아르바이트는 내가 시간을 쪼개서 좀 공부를 하면서 사회에 공부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 이건 떠나서 돈을 많이 받고 작고 받고 이런 거를 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이 정신 상태는 이건 잘못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을 얼마를 주든 그거는 따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금 사회에 무언가를 조금 더 해봐야 된다면 뭘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지. 이게 공부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돈 버는 수단으로 지금 밖에서는 안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도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사회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습관이라든지 이렇게 그 사회 면을 좀 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초적으로 먼저 워밍업을 하는,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예를 좀 들어본다 이제. 식품학을 하고 있는, 앞으로 식품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식품 공부를 하는데 도움되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거기에 일하러 가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나는 기록도 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워주지 않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걸 내가 참 더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서를 내가 정리할 수 있게끔 하루하루 거를 일지, 일기 이런 거를 만들어 가면서 정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 사람이 졸업할 때쯤 돼가 졸업 논문을 쓰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졸업 논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연구하는 이과인가 뭐 뭔가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그런 거를 하면은 그런데 연구소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일을 한다, 이 시간 나머지를 가지고 그런 걸 찾아갖고 내 공부에 도움되는 쪽에 찾아야 되겠지. 그럼 내 스포츠에 대한 이게 지도자 공부를 한다. 그럼 스포츠에 사람 구하는데 내가 필요한 그런 데다가 이렇게 그 찾아서 하면 현장에 내가 몸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그런 식으로 공부와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곳. 그 무역 이런 거를 하면 무역회사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또 그는 또 무역회사에서 무언가를 또 더 배워야 될 게 있다면 거기에 연결돼 갖고 있는 반개회사 이런 데다가 아르바이트 하는 길을 또 찾아본다든지, 뭔가 아르바이트 하는 이는 풍토가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이 길을 못 찾았어요. 아르바이트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자기 분야의 대학을 다니면서 하는 게 아르바이트죠. 그럼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안 가는 사람은 아르바이트가 아니죠. 그냥 직장 구하는 거죠.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주위의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도 굉장히 편의를 봐주고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해주고 너를 돕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건 사회가 그런 구조를 이루어내가지고 학생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은 공부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주 그 성실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성실해야죠. 학생이 잔재주를 부리는 학생은 이거는 실패해야 맞습니다. 쓴맛을 봐야 돼. 무조건 학생 편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는 고생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잘하는 거는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얼마입니까를 물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데 열심히 하고 나중에 무언가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보탬에 써야 돼요. 근데 만일에 학자금이 어려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여기에 보탬이 돼요. 이 직장에. 보탬이 되면 가격을 많이 주고라도 너를 쓰면 직장이 용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라고 계산을 해갖고 저거 시간당 요새 얼마나 대충? 4, 5천 원? 5천 원으로 정했는데 내 과가 지금 대학이에요. 그 학과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여기에 반영해갖고 이 직장에 와서 여기다가 뭔가를 열심히 잘해주면요. 사람 하나 데린 것보다 낫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너 실력이 이래 보니까 잘한단 말이죠. 5천 원 준다고 정해버리면 5천 원 주면 되는데 안 정했다면 10,000원 더 줄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하고 나서 햇만큼 주십시오 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로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죠. 돈을 얼마 줄 겁니까 하고 간다. 내가 만일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너는 뭐 하려고 왔느냐고 내가 심사를 볼 겁니다. 뭐 하려고 왔나 여기에. 이렇게 돈 벌려 왔습니다. 가거라. 내가 뭐 니한테 보겠더니 돈 여주는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뭐하러 왔느냐 이래 물으니까 여기에 오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공부에 도움도 되고 제가 공부한 걸 여기에 쓸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저는 여기에 하면 시간이 또 요만큼씩 쪼개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일부터 당장 올 수 있냐? 오너라 이럽니다. 그럼 얼마 줄 건데요? 네가 이제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얼마 줄거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얼마는 받아야 됩니다. 이거 가거라. 알아서 주십시오. 내가 실력껏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주고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그거 알았다. 너는 일해라. 이 사람 5천 원 안 줍니다. 10,000원 줄 수도 있고 30,000원 줄 수도 있어요. 그래 여기 와서 일을 할 때 너하고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정보도 알 수 있고 너는 성실하구나. 그러면 너 학자금 내가 대줍니다. 내가.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네 적성에 맞냐?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면 야는 대학 마치고 요 오면 돼요. 여기 오면 돼. 그래서 너 학교 마치고 여기서 일하면 좋겠냐? 그럼요. 좋지. 그럼 지금부터 학자금 내가 지원해 줄게. 알았다. 비용은 비용대로 주면서 네 모집하는 건 내한테 이야기하거라. 그리고 여기서 학자금 대주면요. 비단지고 기가 차요. 일해가면서 조금씩 갚아라. 30%씩은 꺼가겠다, 그지? 예, 좋죠. 일해가면서 앞으로 취직도 여기에 되고 학자금 다 대줬는데 네 월급에서 30%씩 꺼가면 되는 겁니다. 3대 7의 함수. 학자금을 우리가 빌렸다면 너의 소득의 30%씩 꺼가야 되는 거예요. 70%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계가 문제가 되거든. 내가 수익금의 30%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게 그동안에 썼던 거를 아주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태, 정신 상태도 바꿔야 되고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될지 이것도 정리를 해서 잣대를 바르게 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 식품을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나
무슨 뭐 간의 이 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구하면 여기에 맞는 학과를 다니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너한테도 도움되고 우리한테도 도움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공과를 지금 다니면 공과에 무엇을 하는가 이런 거를 물어가지고 무엇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면접을 봐갖고 요거하고 맞는 거니까 구해야 돼요. 이게 와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 구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는 아무거나 한다고 뭐 내가 뭐 이 과에 다니는데 저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해져요. 흐트러져 본다 이 말. 서로가 도움되는 이 상생이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 풍조가 일어나야 된다. 돈을 탐하면 너는 평생 돈을 탐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법칙을 알아야 돼. 내가 대학 때부터 돈을 탐하고 직장을 구하기 시작하고 돈을 탐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면 너는 평생을 돈 갖고 잣대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공부예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손 안 드네? 없네? 근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잣대를 대고 일을 선택하고 이런 데에 훈련을 받고 나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돼요. 돈은 잣대를 안 대도 네가 쓸 거는 정확하게 어렵지 않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고부터 바꿔야 돼. 우리 학생들 사고부터. 너가 학생 때의 사고를 그렇게 정해놓으면 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학생 때 사고를 바르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면 평생에 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길이 열리게 돼가 있어요. 이 학교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대자연의 법칙을 모르니까. 학생이라는 근본 이치를 먼저 알아야 돼. 이제 학생한테 도움되는 길로 가게끔 해줘야지 그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학교에서 과를 이렇게 하다가 무슨 강의도 한 번씩 듣게끔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특수하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특강을 그런 데서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돼.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네 인생이 앞으로 갈 인생의 정치지는 게 아르바이트예요. 그 기간 동안에 네 버릇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 갖고 네 인생이 이런 걸로 해갖고 목말라 갖고 살게 만들고 버릇이 요때 잘못 들이지면 네 평생 동안 이걸 갖고 이걸 풀어나가며 살아라고 이 길이 열리는 거라. 이게 우리가 학생 때는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사고를 가져야 되고 직장인이 되면 직장인의 신분으로 내 사고를 바꿔야 되고 사회인이 되면 사회인의 신분으로 내 사고를 바꿔야 돼. 연구하는 자는 연구하는 자의 신분으로 내 사고를 바꿔야 되고 정치하는 자는 정치하는 자의 신분으로 나의 사고를 바꿔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내가 해야 될 사고를 바꿔야 되고 이 사고 전환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거지. 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전부 다. 그러니 다 어렵지. 그것 또한 모르니까 그러는 게지.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요?